자, 네. 오늘은 이 얘기로 좀 앞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다. 강에 비유하면 시간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과거에 아무리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 그죠? 왜냐면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도 앞선 시간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나간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다음 곳으로 나아가는 그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게 되면 지금 있는 자세가 그 다음이라는 목적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으로 봤을 때에도 어쨌든 위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 미래에서 이제 과거로 흘러가니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도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라는 곳에 대해서는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 기회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미래는 당연히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과거가 되겠지만, 이것이 또 미래는 어떤, 그쵸? 엄청나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미래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되돌아보고 앞에 있는 곳을 살아가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지난 시간이 만약에 내가 준비를 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어쩔 수 없으니 내버려 두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의 방식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양만큼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의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같이 준비해봤어요. 어쨌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되고 있죠? 그래요. 자, 오늘은 17강, 이제 마지막 강이 되겠네요. 자, 스파르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스파르타 사람들. 스파르타는 어떤 사회냐면 전사들의 사회입니다. 이거는 쉼표가 스파르타라는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한 동격의 쉼표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 그리스의 전사들의 사회를 스파르타 사회라고 했고요. 그 스파르타 사람들, 이게 주어져. 이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었고, 이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죠. 그리고 이 사람들 당연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줬던 사람이고, 이거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걔네들의 강인함과 그 스파르타 사람들의 강인함,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용기, 그 다음에 걔네들의 끈기, 인듀어런스는 지속성, 뭐 이런 거거든요. 끈기, 요런 것 때문에, 그쵸,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스파르타 사람입니다. 이 등장인물이자 소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스파르타 사람들. 얘네들은 존경도 받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르타 사람에 대한 힘, 스파르타 군대죠. 군대의 힘은요, 어디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나를 가지고서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강인한 곳이긴 했는데, 얘네 이렇게 강인함이 있긴 한데, 그런데 걔네들의 힘이, 군사의 힘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그네들의, 스파르타 사람들의 창의 뾰족함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 강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힘은 뾰족한 창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그러나 라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되죠? 자, 그러면 그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스파르타 군대의 힘이겠죠. 이렇게 받아도 되나? 네. 요거를 이스로 받고 있어요.
스파르타 군대 힘이라는 거, 그것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데? 걔네들 스파르타 사람들의 쉴드,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방패죠. 방패의 힘에서부터 옵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땡땡이를 가지고 답을 주는데, 이게 아니라 그럼 어디서 오느냐 대신에 힘은 바로 방패의 힘에서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인함. 방패의 힘 강인함에서 온다. 요거에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강인함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큰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부터. 누군가가 전쟁에서 어때요? 방패를 잃어버렸어요. 방패를 상실했고, 지금처럼 보다시피 동명사, 주어로 쓰고 있는 대목, 동명사, 주어.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단수 취급을 하게 되죠. 이것은 여겨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consider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해야 되는 구문인데, 얘가 지금처럼 수동태가 되면 적어도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the greatest, single greatest crime이라는 목적격, 보어가 남아 있습니다. 덩어리 한 개가 남을 수 있다. 수동태가 되어져도 덩어리 한 개가 남을 수 있고, 하나의 훌륭한 게 아니죠. 단 하나의 엄청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명사 뒤에 주어 동사를 썼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that 같은 친구가 생략되어 있어서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commit라는 동사로 끝이 나죠. 사실상 여기에 crime이란 요 명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우리가 관계대명사 대수로 받은 건데, 이 commit란 단어가 지금처럼 범죄 이런 거랑 같이 다니게 되면은 범죄를 저지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 라는 표현이 되죠. 한 스파르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엄청난 벌이, 범죄로서 여겨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방패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시에 방패에 대한 상실은, 방패를 잃어버린 것은 가장 큰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스파르타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excuse, 용서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없이 페널티, 범칙금, 그러니까 워리어에 대해서, 어떤 전사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는 거를 부여하지 않고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안 좋은 거를 부여하지 않는데, 어떤 워리어냐면 얘는 앞에 있는 한 명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도 무엇을 쓰셔야 되느냐. 이거는 이거죠. 이렇게, 제대로 보셔야 되죠. 여기, 이렇게. without이란 친구 뒤에 명사, 페널티, 범칙금이 없이 제대로 오셔야 되는데, excus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인 거죠. 누구를 용서해? 전사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이 전사를 용서하는데, 그 전사에 대한 설명을 관계대명사가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명사라는 단어를 뒤에 문장의 구조로 수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죠. and, 보통은 he니까, 그가 한 명이니까, 그 사람이 lose his helmet, 그의 헬멧이라던가 breastplate 내지는 이게 갑옷 같은 거, 전쟁에서 말하자면 헬멧과 갑옷 같은 거를 잃어버리는 전사에 대해서는 페널티 없이, 벌금 없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헬멧이랑 투구 같은 거, 투구라기보다는 어때요? 전투복을 이거를 잃어버리는 것은, 버리면 용서해 줍니다.
벌붕 이런 것도 없어요. 라고 스티븐 프레스필드라는 사람이 그의 이야기에서 썼습니다. 그죠? 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데 바로 이 전쟁이라는 이야기에서 썼대요. 그런데 얘는요 중요하죠. 이게 땡땡이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ut이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얘는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 돼요. 스파르타, 얘 땡땡이 여기 중간에 이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삽입되어진 거. 스파르타 사람들은 용서했고 스파르타 사람들은 deprive, 빼앗다, 박탈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빼앗았어요. 자,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얘는 deprive라는 단어가 있으면 A, of B를 씁니다. A에게서 B를 빼앗다. A에게 B를 빼앗다라는 표현이고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 대한 설명, 디스카드, 버리다라는 뜻이죠. 어떤 거냐? 그의 쉴드, 방패라는 것을 버렸던, 잃어버렸던 사람은요. 무엇을 모든 시민권의 시민에 대한 권리를 빼앗습니다. 너무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벗에 의한 문장이 끝이 납니다. 말하자면은 여기 땡땡이의 문장이 여기서 끝이 나요. 이해가 되시겠죠? 용선을 구할 수 있는데 어때요? 방패를 잃어버리게 되면 방패에 대해서는 무엇을 박탈하냐?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그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deprive 쓰실 수도 있어야 되고, 얘가 이제 수거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deprive 때문에 of 쓴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가 이 친구에 연결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요거 얘 때문에 쓴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었던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유는 뭐냐?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 이렇게 헬멧 잃어버리는 거, 전투복 잃어버리는 건 용서받는데 방패를 잃어버리는 거는 시민권을 박탈할 정도로 엄청난 벌을 받게 됐던 이유를 쓰게 된 그 이유는요. 한 전사는 헬멧과 브레이스플레이트를, 전투복을, 갑옷 같은 것을, 갑옷이죠. 갑옷 같은 것을 가져가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보호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유를 봤더니 요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신의 보호. 그런데 he shield for the safe, 안전함을, 그거 shield는요. 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여기까지는 같이 쓰여져요. A warrior carry. 주어 동사는 공통으로 쓰여졌고, 말하자면 내용적죠. 이것을 가져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유를 적었죠. 마찬가지 내용을 적죠. 쉴드를 가져가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이유 적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쓰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얘 방패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벗이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방패는 무슨 이유야? 전열이라는 것의 안전.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군대의 전부, 전체를 위한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군대의 전열을 위해서. 전열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충분히 왜 방패가 강인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어법적인 부분, 내용적인 것들은 그죠, 방패 같은 것이 강하다. 방패 같은 것의 강인함이 이 스파르타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군대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라고 요약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넘어가서 자, 두 번째는 에세이를 쓰는 적절한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immerse in, be immerse in이라는 건 몰두하다, 몰입하다예요. 글쓰기라는 것에 몰입할 때, 글쓰기, 에세이라는 걸 쓰는 것에 몰두하다. 몰두할 때, 학급에서 당신은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너가 이 대절이야를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forget이라는 동사 뒤에 지금처럼 필요한 게 목적어잖아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that을 썼다는 거는 뒤에 문장의 구조가 완전하다는 소리죠. try 뒤에 to 부정사를 썼다는 건 뭐뭐 하려 노력하다 라는 뜻이고요. communicate라는 단어는 보통 with랑 쓰입니다. 그죠? 특정한 사람이랑 소통, 특정한 사람한테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글쓰기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다시 말해 그 특정한 사람이 뭐냐면 바로 당시의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그 에세이를 평가할 사람인 거죠. 얘는 그레이드는 성적을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valuate, 평가하다 라는 단어로도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에세이에 몰입을 한다. 에세이 쓰는 것에 몰입을 하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읽는 독자인 선생님을 잊는다. 다가 됩니다. 이건 학교에서 글쓰기니까. 이렇게 지금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소재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나 당신은요, should, 뭐 해야 되냐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얘는 빈도부사라는 친구죠.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위치가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처럼 조동사 뒤에다가 쓰셔야 되고 일반 동사 앞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럼 이건 뭔데요? 이거는 뒤에 써놨어요. keep in mind가 명심하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명심하셔야 해요. 무엇을요? What you can write, 너가 써야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너가 쓰는 것이 너의 선생님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줘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얘는요 어떤 구문이냐면 되게 중요한데 원래 이 what이라는 친구가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였어요. 네가 쓰는 것. 이 자리에 들어갔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도 앞에 있는 이 what이라는 친구를 수식해주는 내용을 수식해주는 관계 대명사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대시 관계 대명사예요. 뒤에 보다시피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가장 당신 선생님을 이 선생님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는 무엇을 너가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알다시피 얘 같은 경우 의문부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 친구에 대한 내용을 관계대명사 꾸며주는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자, 무엇을 너가 써야 되는지고 그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가 선생님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죠? 그 무엇을 쓸 수 있는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아마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명심. 어떤 내용? 선생님에게 인상 깊게 만드는 하는 것. 이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은 아마도요, 압도적으로 과도하게, 그죠? 완전히 엄청 인상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인상을 받지 않을 거예요. 수동태요. 인상받지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인상받지 않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인상받지 않냐면 결함이 없는 flawless죠. less가 붙으면 부정어니까 이거는 fault, 잘못, less로도 바꾸실 수 있죠. 잘못되어지는,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결함이 없는, 잘못이 없는 문법이라던가 철자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죠? 엄청나게 인상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 답도 줍니다. 답이 뭐는 아니야? 정확한 문법과 철자는 아니래. 철자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인상받지 못해요. 왜냐면 이러한 자질이라는 거는 정확한 그
그래머와 스펠링. 요거를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것들은 기대가 되어집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당연해요. 그러면 선생님을 가장 인상 깊게 만들 수 있는 것은요. 얘는 what으로 문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죠? 그 명사를 문장의 형태로 적은 거예요. 그런데 what절을 썼다는 거는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하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what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느냐? 퀄리티, 품질과 힘인데 당신의 생각의 품질과 강인함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명심히 선생님이 인상 있게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뭐가 돼? 너의 생각의 질과 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 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줍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좋은 에세이에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아이디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 중요해. 그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생각들이겠죠. 생각이 중요한 이유. 왜 생각이 중요할까? 생각은 전달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냐면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관계대명사가 해줍니다. in a manner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 얘가 앞에 있는 manner라는 방법 단수를 꾸며주기 때문에 동사가 나왔을 때 s를 붙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and 그 방법 it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찾으셔야지 우리가 동사에 s를 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다시 말해서 그것들을 또 make라는 동사 O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쓰셔야 되고 이 둘의 관계인데 얘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이 자리에는 형용사만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accessible은 접근할 수 있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접근 가능해야 되는데 독자들이 접근 가능해야 된다. 다시 말해 understandable 이해 가능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달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중요해요. 생각이라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이 생각이라는 것들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전달이 독자에게 이해가 돼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생각을 해내는 거죠. 어떤 거를 생각을 해내는 거냐면 정교하면서 똑똑한 생각들. sophisticated라는 거는 정교한 거. 다시 말해서 엄청 섬세한 거. detailed. 엄청 섬세하면서 그리고 똑똑한 생각. 이러한 생각을 생각해내는 것, 컴어비드가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라는 수거고 지금처럼 보다시피 동명사로 쓰여졌다. 동명사가 주어로 들어가면 동사는 단수 취급. 그것이 바로 당신의 책임감입니다. 정교하고 똑똑한 생각을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너의 생각이죠. 이 생각이 중요해요.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죠? 걔네들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전달이 이렇게 잘 되려면 이 생각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되게 정교한 생각이어야 되고 똑똑한 뛰어난 생각이어야 하는데 그죠? 얘네들은 너가 결정해야 돼요. 너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해야 돼. 네가. 그러니까 그 어떤 책도 그것들 이때 그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정교하면서 똑똑한 생각들 요거 있죠? 요거를 데모로 받아요. 그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서 no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any로 바꾸실 수 있고
can 뒤에 not으로도 바꾸실 수 있죠. 기부는 기본적으로 4형식 동사인데 지금적으로 3형식으로 쓰여지게 되면은 전치사 to가 필요합니다. 너에게 이렇게. 너의 책임이야. 책은 알려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죠? 내용은 괜찮습니다. 네, 문법적인 것도 맞죠? 문법적인 게 엄청 세밀한 게 있는 게 아니어서 꽤 해볼만 하죠. 17강은. 자, 얘는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국립공원 이름이에요. 내셔널 파크이 국립공원이죠. 옐로스톤 국립파크라는 건 첫 번째 야생입니다. 야생. 와일드니스. 야생 보호구역이죠. 야생 보호구역입니다. 이게 얘를 꾸며주니까. 야생 보호구역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첫 번째였기 때문에 과거 당시에 그랬고요. 그죠? 그런데 쉼표 뒤에 but, 그 모형, 그러니까 어떤 거야? 야생을 보호하는, 이게 모형이죠. 야생에 보호하는 것, 그 모형이라는 것이 spread, 확산이 되어집니다. 이게 동사고 얘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얘는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요. 얘는 3단 변화가 또 같습니다. spread. 빠르게 확산이 되어졌어요. 비록 많은 야생의 영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지역의 거주민들을 제거함으로써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even though라는 친구, 이 친구는 접속사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친구는 although, though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뒤에 문장을 쓰셔야 돼. 그러니까 많은 wilderness area가 wer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그래서 전치사인 despite 이런 친구로는 쓰실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명사만 써야 하니까. 자, 야생보호구역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야생보호구역의 확산 구역이 빠르게 확산되는 거 인정. 오케이,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의 거주민들을 제거합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없앴어요. 확산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역의 거주민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확산이 되어진 거죠. 올라갔네요, 글자가. 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이 밀렵 보존이죠. 밀렵 보존이라는 것이, 그죠? 보존구역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냐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대요. 리필은 보충하는 거니까 보완하는 거겠죠? 자, 야생 생명체들의 스톡이라는 거는 물이죠, 물이. 덩이라는 걸 보충하고 싶어요. 근데 이 야생의 동물은 죽임을 당했던 야생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 그것도 아프리카의 투쟁 동안에, 쟁탈전 요 기간 동안에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야생의 스톡들, 많은 이 떼들, 무리들, 얘네들을 재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이 된 게 밀렵보호구역, 밀집보호구역, 밀렵보호구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게 아프리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동물의 개체수를 보호하는 겁니다. 세이프 가딩 하는 거예요. 얘도 동명사 주어로 쓰여진 거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동명사 주어. 개체수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건데 어떤 지역에서요? 이렇게 보호구역에서요. 이것이 facilitate, 용이하게 해줍니다. 쉽게 해줬습니다. 무엇을요? 통제를 쉽게 해줬어요. 접근, 야생에 대한 동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거를 쉽게 해줬고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또한 preserved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separate,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생의 동물과 말하자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는 것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설명, 다시 말해서 그거는 요 정도까지 그렇대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고요. 따라서
어떨 수밖에 없느냐? 분리를 하다 보니까 분사구문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slowing, 낮춰지게 됐는데 ing 썼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낮춰주다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ing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 동물 질병에 대한 확산을 늦춰줬다. 왜냐면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질병의 확산이 낮춰졌다라는 특징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아프리카 예를 들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2번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그죠? 야생동물을 동물 개체수 복원시키는 거고, 복원이라고 할게요. 하는 목적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죠? 보존구역에서는 보호구역에서는 구역에서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보호를 한다. 보호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야생에 대한 야생동물의 접근하는 거, 접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야생동물과 가축을 구별하게 되죠. 이럼으로써 어때요? 질병에 대한 확산이 조금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뭐 분사구문은 뒤에 다 걸리셔도 상관없죠. 접근권이 통제된 거예요.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access to 어디 야생동물에 접근하는 것도 줄어들고 구별이 됐기 때문에 질병 확산이 안 일어난 거죠. 괜찮죠? 자,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얘는 뭐 어법적인 거라기보다는 내용적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사구문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since 보통은 현재 완료랑 다니지 않으면 이거는 뭐뭐이기 때문에랑 똑같아요. 인간의 영향이라는 것은 조금 대조적이죠. 컨트라딕터리, 모순적입니다. 야생의 윤리에는 조금 모순적이에요. 인간의 영향이라는 것 자체가. 야생인데 인간의 영향? 이런 거 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관리라는 것은 당연히 뭐 하는 것이다? 이거는 isolate도 똑같죠. ing 쓰셔도 같다. 이거는 고립시키는 것인데 보존지역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보게 되면 야생이니까 야생이라는 말 자체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영향을 준다? 영향? 이거는 이 둘 말 자체가 모순이 돼요. 말이 안 맞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관리는 어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보존 지역을 고립시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분사구문. 왜냐면은 이미 주어 동사가 다 나왔잖아요. 이상적인 관리는 이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이죠. because라는 since라는 접속사 때문에 있는 부사절이고 얘가 주절. 이상적인 관리는 보존지역을 고립시키는 건데 이유는 뭐냐면 방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요. disturbance가 방해거든요. 방해를 어떻게 최소한으로 합니다. 보존관리를 하면은 방해가 최소가 돼요. 개입을 최소로 하는 거죠. on the ground 뜻은 무엇을 기반으로 라는 뜻이고 이건 based on that 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어떤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러냐면 만약에 내버려진다면 이거는 당연히 자연이겠죠. 뭐 it is 자연이라는 게 혼자서 내버려진다면이라는 구문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시제 would를 썼으니까 이 nature were left라고 쓸게요. 가정법
과거 형태를 썼던 거고요. live라는 동사 오형식 동사인데 지금처럼 수동태가 되면 목적격 보어가 남아서 형용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연이 혼자 내버려 둔다면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이 오히려 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가정. 그래서 이것도 조동사의 과거형을 적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게 가정법 과거의 특징이죠. 그죠? 이거는 기본을 둔 게 자연이 혼자 내버려두면 자연의 균형이 혼자 알아서 퍼져나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각. 보존을 그러니까 고립시키고 최소한으로 하고 그러니까 혼자 잘 클 거야. 뭐 이런 거. 인간의 개입은 다른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 얘네들은 누가 지지해 주냐면 이런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데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자연의 취약함에 되게 연약한, 약한 균형이라는 것은 방해를 오히려 받을 수도 있다. 자연의 연약한 균형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인간의 영향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생각은 지지가 되어집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의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영향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을 방해한다는 게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이 자연의 균형에 나쁘다. 이런 게 기반이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게 이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계속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분사구문이라는 거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얘는 원래 문장이 있어요. 원래 문장이 있고 얘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뒤에 접속사를 동반해서 또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문장을 뒤에는 접속사 뒤에 있는 문장을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거의 방법이 접속사를 제일 처음에 생략한다. 근데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얘처럼 지금처럼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가 똑같다면 주어도 생략합니다. 없애줘요. 없앴어. 그리고 처음 만나는 동사를 무조건 ing로 바꿔준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ing만 생겨야 되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수동태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ing로 바꾸게 됐을 때는 being pp가 될 거잖아요. 수동태가 비동사 더하기 pp니까. 근데 being이라는 단어가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생략을 하다 보니 어떤 친구는 ing가 될 때가 있고 어떤 친구는 pp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느 정도 해석을 주어를 찾아서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이 주어가 뒤에 있는 동작을 자기가 하는 입장이면 ing 쓰면 되고 이 주어, 문장의 주어를 찾아서 여기 넣어가지고 그 친구가 당하는 입장이면 pp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전 못 풀 것 같아요. 해석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 뒤에 명사라는 친구를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능동이라는 것은요. 뒤에 명사가 있다라는 소리고요. 수동이라는 거는 그 명사를 주어로 가져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죠? PP 형태에는 명사가 없고 보통 전치사 더하기 명사 같은 친구가 붙어 있어요. 이런 뒤의 모습을 가지고 구별을 한다거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있는 것 중에 분사구문이 있다면 어떤 게 이 친구도 그렇죠.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분사구문이니까. ing 썼네? 명사 있나? 명사 이렇게 있죠. disturbance, 방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제가 늦었죠. 그렇죠?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분사 구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다면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 보시고 접목시켜서 그 분사 구문이라고 표시된 부분 가서 확인해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